자, 지금부터 151쪽 종답 아래에서를 간단히 수업하자. 자, 교과서는 내가 읽어주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읽었을 테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 간단한 거 교과서 옆날개 있는 거랑 교사인 교과서에 써있는 핵심 내용 가지만 할게. 자, 일단 액자 수술인 거 무진장 중요 옆에 설명 다시 할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건 읽어보시고 다른 거 특징 중에서 마지막 특징 백마 이야기란 짤막한 자 이야기를 제시해서 작중인물인 명은이의 상황 거실을 잘 부각한다. 됐지? 이 액자 수술로 이런 거랑 백마 이야기 이런 건 반드시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보면 수술의 복선 읽을게. 자, 복선은 자 수술에서 뒷사건을 넌지시 알려주는 게 복선이거든. 자, 여기는 내가 학교를 끝난 다음에 집으로 그냥 곧바로 가면 되는데 자, 이거 이렇게 삥 애둘러 가지. 그때 여기서 명은이를 만나지. 그치? 그래서 내가 하굣길에 먼 길을 애둘러 집으로 향한 게 내가 명은이를 만나게 되는 사건에 그럴 만한 가능성을 주는 걸 개연성이라고 불러. 개연성을 표현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액자식 구성. 이들이 가장 중요한 걸 했었지? 자, 바깥 이야기. 다른 말로 외화라고 불러. 그 다음에 안의 이야기. 자, 내화라고 불러. 자, 바깥 이야기 외화는 3인칭이고, 내화, 안쪽 얘기는 1인칭 주인공이야. 그리고 바깥 이야기 서술자는 당연히 3인칭이니까 작가고, 안의 얘기의 서술자는 나야.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냥 여기는 뭐, 배경도 쭉 나오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까 쭉 읽어보고. 시대적 사회적 배경, 전쟁 얘기란 뜻이고, 공간 배경. 이 당시에 한국전쟁이 있을 때, 요 시기는 남과 북이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막 싸우던 시절이었거든. 근데 여기 전북익산 이 정도에 있어. 밑에. 그다음,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가 후방 마을에까지, 또 순수한 어린아이까지 미치어서 전쟁의 폭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다.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이다 보니까 원래 발단, 전개, 위기, 절전, 결말로 돼 있어. 어느 정도 내용까지가 발단인지, 어느 정도가 전개인지, 어느 정도가 위기인지, 어느 정도가 절전, 결말인지 그냥 외워두시고 가볍게.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글에서 자, 실제 지명을 쓰거든. 땅 이름을 익산 같은 거. 왜 썼냐라고 물어보면 원래 수술은 거짓말이지, 허구지. 근데 허구, 소설에서 사건, 허구적 사건을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지명을 쓴 거야. 어려운 말로 사실성을 부여한다. 됐지? 자, 그 다음 밑에 순위된 첫인상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나지도 않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내가 명은이를 처음 만난 다음에 다른 바퀴를 했지.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눈뜬 장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그랬다. 자, 근데 특이하게 요랬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머릿속에서 그 여자 모습이 떠나지 않았지. 첫 번째는 그냥 관심 끌어서, 관심 생겨서. 더 중요한 건 서울하니까 예쁘겠지. 그죠? 피부도 뽀얗고 호기심 생겨서 그랬지.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자, 밑에 특별한 거 없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 소녀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소극적이었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첫 번째는 관찰만 했고, 두 번째는 공까지 던져줬고, 첫 번째 만남은 눈뜬 장님을 알고 물음에 답하지도 않고 도망만 쳤지만 답도 했고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했고 아, 내 태도가 소극에서 적극으로 변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특별한 거 없고 밑에 이 글은 자, 내가 사투리를 쓰거든. 명언이는 표준어를 쓰고 방언을 쓴단 말이야. 지방말.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순박한 성격을 잘 드러내서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고 전북 익산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표준어를 안 쓰겠지? 사투리 방언을 쓰겠지? 그래야지 약간 사실감, 현장감이 느껴지니까. 됐지? 자, 그 다음 거. 자, 밑에 보면 명은은 전쟁에서 어떤 감정을 지는지 생각해보자. 당연하겠지. 뭐 쉬운 얘기. 전쟁 중에 부모 죽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충격 때문에 눈 멀었지? 전쟁이 두렵지. 뭐 끔찍하겠지. 무섭겠지. 정도. 밑에 얘기 별 얘기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위에 갈게. 태어나는 명은이에게 내가 주고 싶었던 선물은 무엇인가? 전황에 대한, 전쟁 소식에 대한 새로운 소식. 물론 난 이걸 뭐로 생각하고 선물. 됐지? 명은이는
이걸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결국은 나와 명훈이가 갈등을 빚는 걸 알려주는 말이 사실 이 얘기지만, 자, 밑에. 전황 소식을 전하는 나의 기분은 어떠한가? 마치 비유적으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처럼 몹시 뭐가 났다? 신나서 흥분해 있다. 물론 명훈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명훈이의 소나기에서 힘이 풀린 까닭은 무엇인가? 내가 명훈이한테 선물 보따리를 멀리 놓아놨었지? 전황 소식을 전해줬지? 그거 갖고 뭐 했다? 충격받았다. 그리고 참혹한 소식을 듣고 놀랬다. 당연히 부모 떠오르고 이러니까 그쪽도 가볍게.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거는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니고 답지가 4개지? 답은 몇 개지? 시험에서 답지가 몇 개지? 5개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전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의 의미, 명훈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 내 입장에선, 그치? 명훈에게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 또시 나의 입장에서 명훈이 외할머니 당부를 어긴 것, 명훈에게 뭘 줬다? 상처를 줬다. 내가 전쟁에 대해 아무런 의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쟁의 사회적 분위기를 지배하여 사람들의 내면에 깊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얘기. 자, 그 다음 밑에.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심리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직접 말해주는 게 있고, 간접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 서술자가 착해, 이렇게 말하는 게 직접 제시, 다른 말로 말하기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철수가 지나가다가 불쌍한 할머니를 업고 뛰었다, 이러면, 행동을 보면, 그치? 대화 행동 보면, 얘 성격이 어떻구나 알 수 있지? 이걸 간접 제시라고 부른다. 그리고, 누구 착하다 이렇게 직접 제시 말하기를 쓰면 독자들이 인물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간접 제시, 다른 말로 보여주기를 하면 약간 객관적으로 제시되며 극적 인정감이 유지될 수 있다. 단 쉽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 이거는 뭐 가볍게 그냥 기본적인 문학 이론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쉬운 얘기니까 넘길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딸고마니 아버지 나오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인가? 아니구나. 조롱치는 얘기 그 앞쪽이구나. 자, 인물의 심리 변화. 내가 전황 소식을 명훈이에게 들려주었다가 명훈이가 화를 냄. 자, 인물의 심리. 나 당황했지. 왜? 난 선물을 생각했는데. 호의를 무시하다고 생각했지. 화가 났지. 뒤늦게 명훈이 외할머니의 당부를 떠올리고 잘못을 뉘우쳤다. 처음에 뭐 했다가 나 무시당했어. 선물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할까? 호의를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화를 냈지만 나중에 할머니 말을 떠올리며 뉘우쳤다. 명훈이는 충격받았다. 그 다음에 내가 하루 동안 관사를 안 갔지. 머릿속이 복잡한다. 무슨 갈등? 내적 갈등. 됐지? 명훈이는 그냥 이렇고 다시 만났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종소리 듣는 명훈이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아른 척 해주고 안도했다. 명훈이는 다시 만나 반가웠다. 용서해준 것 같지? 자, 그 다음에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새 인물의 심리. 명훈은 나를 책망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뭐한다? 속으로는 반가워하는 거고, 명훈이 외할머니는 꾸짖는 듯 하면서도 다시 고맙게 찾아줬으니까 나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명훈이가 날 용서해주고 받아줬으니까 안도하는 마음도 있다. 뭐 가벼운 얘기. 자, 그 다음에 넘길게. 다음 페이지. 자, 딸고만 아버지. 물론 딸고만은 딸 그만나라고 이렇게 지은 이름이지. 딸고만이 아버지 이야기는 사건 중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 갈등을 겪었던 나와 명훈이가 딸고만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나중에 명훈이가 교회 가는 계기가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딸고만이 아버지 이야기 효과. 명훈과 내가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딸고만이 아버지가 종을 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게 해학적이지. 해학적으로 자세히 써서 웃음도 유발하고, 그 다음에 나와 명훈이가 교회에 가서 종소리를 듣고 함께 종치는 결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어준다. 됐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래서 가장 중요한 거랬지. 별판은 2만 개, 백마 이야기. 주제는 종소리를 통해 억울함에서 벗어난 백마. 자, 기사는 백만을 저버렸고 백마는 필요가 없다고 버림받았다. 이게 누구다? 명훈이다. 됐지? 성주는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심판하고 백마를 보살펴줬다. 종탑, 인물 3명이고 종탑은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 칡농굴은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역할, 나다 나. 됐지? 종소리,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리는 구원의 소리. 꼭 외웠고, 그리고 백마는 명훈이와 대응하는 거고, 칡농굴은 나와 대응한다.
됐지? 자, 효과. 일상적인 교회 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누구를 백마를 누구와 대응시켜서 명운을 대응시키고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뭐를 칙농구를 나와 대응시켜서 내용에 뭘 높이고 있다? 긴밀성. 됐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길게. 자, 명운이는 이 말에 왜 관심을 보였을까? 자, 지금 백마 얘기를 해준 거야, 내가. 백마의 저지와 자신의 생을 보였다. 동일시에서 자신도 백마처럼 종쳐서 억울한 생을 호소하고 손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종치는 장면의 분위기. 내가 명운에게 딸고만이 아버지 외모와 종치는 모습을 설명할 때는 웃기지. 해학적이고, 딸고만이 아버지가 종치는 모습을 볼 때는 엄숙하고, 진지하고, 신비롭다. 자, 밑에. 백마 이야기를 들은 명운에게 종이 특별한 의미로 여겨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변했다. 그럼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야? 백마 이야기가 껴있는 거야. 듣기 전에는 해학적,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뀐다. 됐지? 이 정도만 합시다. 자, 그 다음 거.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꿀벌처럼 잉잉거리면서 명운이 길을 간지린 종들 상상해보자. 귓바퀴 언저리에서 계속 대행대행하고 작은 소리로 울리면서 귀를 간지르던 느낌이 들 것 같다.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사실 본문에는 중요한 게 좀 많은데 그냥 여기 가볍게 넘길게. 자, 그 다음 거. 자, 명운의 새로운 소망, 내가 들려준 백마 이야기, 딸고만이 아버지가 울리는 신강교의 종소리, 결국 직접 종을 쳐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됐지? 그 다음 밑에는 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것도. 자, 명운이가 나한테 부탁을 했을 때 내가 거절을 못했었지.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야. 자, 종을 울려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은 명운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명운의 유일한 친구이므로 부탁을 줄여줄 사람도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가벼운 얘기. 자, 그 다음 거. 여기 보면 종소리 의미 있지? 자, 굉장히 중요한 거. 부모의 죽음을 목격한 명운이의 울음소리를 뜻한다. 명운이의 간절하고 순수한 소원을 의미한다. 구원의 희망도 상징한다. 전쟁의 비극을 세상에서 나으며 평화를 바라는 소리이다. 전 몇 개? 하나, 둘, 셋, 넷. 말했지? 답지 몇 개? 5개. 그럼 이 4개 하나 껴놓는다. 가볍게. 조금 바꾸고 사실은.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맨 끝에. 세 사람이 종치는 모습을 상상해보고 결말을 느끼는 분위기. 자, 종치는 것을 말리던 딸고만이 아버지까지 합세하여 종을 울리는 가운데 명운의 가슴에 억누르는 슬픔, 억울함, 분노, 두려움 같은 응으러진 감정의 울음으로 터져나오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의 상처가 뭐 될 거다? 치유될 거라는 무슨적 분위기? 희망적 분위기. 자, 그 다음 밑에. 자, 명은 종을 울려서 동화 속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늘로에 호소하려 소망을 지니고 있고 혼자서는 종대까지 갈 수도 없고 종을 울릴 수도 없다. 나,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딸고반이 아버지의 주먹질과 발길을 혼자 감당했다. 명운을 보호하며 명운이 소리지는데 도움을 줬다. 딸고반이 아버지, 방해자이면서 무슨 자? 조력자. 됐지? 이런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방해자. 근데 결국은 같이 매달려 종을 치는 거니까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작품의 주제. 전쟁으로 인해 눈이 멀게 된 명운, 전쟁의 참혹성과 폭력성 고발. 명운이 종을 쳐 소원을 비추도록 도와주는 나.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전쟁의 상처 치유. 명운 입장에서의 주제랑 나의 입장의 주제가 그렇게 다르지? 구분해서 외우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 다음 활동은 뭐 특별한 건 없을 거야. 일단 여기는 여기서 끊읍시다. 끊고 뒷단 한번 더 할게.